여보, 당신한테 평생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아내가 꺼낸 이 한마디는 4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평생 자신만 바라봤다고 믿었던 아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과연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내는 40년이 지난 지금 이 비밀을 꺼낸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노년 부부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여보, 아침 됐어요. 이영수 씨는 아내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66세. 작은 무역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소일거리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응, 알았어. 영수 씨는 늘 그랬듯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40년. 1984년 선을 보고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그런 건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40년간 변함없는 메뉴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경비실 가는 날이지? 네. 점심은 김밥 싸줄까요? 아니,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 짧은 대화. 이것이 이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룸메이트 같은 관계. 영수 씨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일 온다던데 저녁 뭐 해줄까요? 알아서 해. 당신이 잘 아는데. 영수 씨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딸은 부산에서 교사로 일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얼굴을 봅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 35평 아파트는 둘에게 너무 넓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지만 영수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던 영수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수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순자 씨 남편 되시나요? 영수 씨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댁의 부인과 제가 오래전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실례지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직접 뵙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집사람은 나 말고는 남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영수 씨, 부인께 물어보십시오. 1982년 여름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만난 김태준이라고요. 그럼 아실 겁니다. 뭐?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1982년? 자신들이 결혼하기 2년 전입니다. 해운대? 순자는 부산 출신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 오해일 겁니다. 순자는 자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를 사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보기 전까지 연애 같은 건 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간 뒤 순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집이지? 네, 왜요? 지금 바로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경비실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바로 간다고.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경비실 동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20분 동안 영수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놈은 누구지? 1982년 해운대라니? 설마 순자가 나를 속인 건가? 아니야, 순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무슨 일이에요? 영수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없어?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태준. 이 이름 알아? 그 순간 순자가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을. 당신, 정말 그 사람을 알아?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그 사람이 누구야? 여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뭘 숨겼다는 거야? 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 말과 함께 영수 씨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만났어요. 거짓말이지? 당신은 나한테 남자를 사귄 적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거짓말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는 그 시절엔 연애했다고 하면 결혼이 안 됐잖아요. 처녀가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영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만나자고.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가요? 왜? 아직도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떨려? 영수 씨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연락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영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머리 좀 식혀야겠어. 여보.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수 씨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40년을 속인 사람이 뭘 더 할 말이 있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 그것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파트 단지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40년간 자신만 바라봤다고 믿었던 아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에겐 첫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차선책? 대체품? 영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까 그 남자 김태준의 전화번호가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영수요. 만납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듣겠소.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동탄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은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갔다 왔어. 영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 만나고 올게. 그 전에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숨겼는지. 영수 씨는 순자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40년간 함께 앉아 TV를 보던 그 자리. 하지만 오늘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2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25이었죠.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사범대 국문과.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해 여름방학 친구들이랑 해운대에 놀러 갔어요. 영수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백사장에서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이 옆자리로 굴러갔어요. 그걸 주워준 사람이 태준이었어요. 순자의 눈에 먼 과거가 어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공대를 다닌다고. 친구들이랑 MT 왔다가 며칠 더 놀다 간다고 했죠.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았어요. 해수욕도 하고 저녁엔 같이 회도 먹고. 그렇게 3일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밤 태준이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고백받은 게. 그 시절 여자애들은 연애 같은 거 꿈도 못 꿨잖아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사귄 거야? 네. 태준이가 부산에 자주 내려온다고 했어요. 한 달에 2번씩은 꼭 내려왔어요. 만났죠. 해운대에서, 광안리에서, 남포동에서. 몰래 만났어요.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알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딸이 서울 남자랑 몰래 만난다고 하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그 남자 집에 찾아가셨을 거예요. 순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연을 그렇게 만났어요. 태준이는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졸업 못하고 있었죠. 교생 실습을 못 나가서요. 왜? 태준이 때문이었어요. 태준이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했어요. 학점이 모자라서 5학년을 다녀야 했죠. 영수 씨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순자는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자가 누군가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니. 그리고요. 1984년 봄이었어요. 태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부모님이 맞선을 보라고 하신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2년이나 만났는데 당연히 저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 부모님이 부산 여자는 안 된다고 하신대요. 집안도 맞아야 하고 학벌도 맞아야 한다고. 저는 그냥 지방 사범대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맞선을 본대요. 어쩔 수 없대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마음만은 항상 내 거라고. 영수 씨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참 좋은 남자였네. 당신을 2년이나 가지고 놀다가 결국 버린 거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한 달 뒤에 태준이가 결혼했어요. 서울에서 명문대 나온 여자랑. 재벌 집안 딸이었대요. 당신은? 울었어요. 한 달 내내 울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시게 됐죠.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뺨을 때리셨어요. 내가 그 짓을 하고 다녔구나라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말씀하셨죠. 선을 보라고. 그게 나였던 거군. 영수 씨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네, 1984년 6월이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다방이었어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데리고 갔죠. 당신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은 착했어요. 영수 씨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1살.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장가 가야 한다며 선을 주선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 말에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는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여자 마음을 잘 헤아려 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저 성실해 보이기만 했어요. 영수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했어? 선택권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정하신 거였으니까. 그리고 태준이는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됐고 저는 상처받은 여자였으니까요.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괜찮다고 했어요.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저를 잘 대해줄 것 같았어요.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래서 사랑 생겼어? 영수 씨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는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까지 다 거짓말했잖아. 영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과 살면서 편했어요. 안정적이었어요. 당신은 바람 피우지도 않고 술 먹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가족을 돌봤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다는 거지.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태준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영수 씨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당신과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머릿속엔 태준이가 있었어요. 미친. 영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떨 땐 당신이 태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얼굴에 태준이 얼굴을 겹쳐보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었어요. 견디다니? 나랑 사는 게 그렇게 괴로웠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태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태준이는 희미한 기억이 됐어요. 그게 언제인데?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요. 영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나는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속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40년 인생을 속인 걸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고? 영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방 좀 따로 써야겠어. 안방은 당신이 써. 나는 작은 방에서 잘게. 여보, 말 걸지 마.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영수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따로 자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동탄역 근처 카페.
영수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아니면 분노?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시 정각.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 깔끔하게 차려입은 양복.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남자는 영수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영수 씨? 김태준 씨?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같은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연락했습니까?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3개월 전에. 영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어요. 임종 직전에. 아내가 말하더군요. 자기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평생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걸 안다고. 김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기고 산 건데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죽기 전에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요? 순자 씨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기 전에는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야 연락하게 됐습니다. 김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영수 씨, 순자 씨와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불행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건 당신 잘못 아닙니까? 순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건 당신이잖아요. 영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리석었어요. 부모님 말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28이었는데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자를 버린 거군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알았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도 생겼고 아내 가족들도 있고.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연락한 겁니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는 행복하게 사셨는지, 저와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했는지. 영수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실망하시겠지만 순자도 당신처럼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다 들었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당신 생각만 했대요. 나랑 밥 먹으면서도 같은 이불 덮으면서도 머릿속엔 당신이 있었대요. 김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순자 씨도 불행했다는 겁니까? 글쎄요. 불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절 사랑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영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군요. 당신이 순자한테 직접 연락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김태준이 영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순자 씨를 만나도 되겠습니까? 영수 씨는 김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제게 허락을 구합니까?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영수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태준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을 산 게 다 무엇이었을까? 밤 9시쯤 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안 먹을 거야. 조금이라도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시끄러워. 내버려둬. 문 밖에서 순자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원래 큰아들 방이었던 이곳. 아들이 나간 뒤로 창고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 상자들, 먼지 쌓인 물건들. 문득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순자의 물건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혼수품 중 하나. 영수 씨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펼쳤습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이는 김태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영수 씨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순자에게 오늘 헤어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자꾸 내 얼굴이 떠올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웃던 내 모습. 참 예뻤어.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부산 갈게. 남포동에서 만나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줄게. 보고 싶어. 태준. 영수 씨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오늘 내가 울었지. 내가 군대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미안해. 하지만 2년이면 금방이야. 기다려 줄 거지? 군대에서도 매주 편지 쓸게. 너도 써줘. 내 편지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사랑해. 태준.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던 순자. 그 순자를 자신은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제대하고 만났을 때의 편지, 취직하고 난 뒤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편지. 순자에게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맞선을 보라고 하셔.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할 수가 없어.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 체면이라는 이유로. 너를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용서해줘. 비겁한 나를 용서해줘.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처럼 비겁한 놈 말고 진짜 너를 소중하게 대해줄 사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태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영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순자가 이 편지들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 남편 몰래 이 편지들을 읽으며 첫사랑을 그리워했다는 것.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순자는 영수 씨 손에 든 편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왜 버리지 않았어? 결혼하고 40년이 지났는데 왜 이 편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왜 이걸 간직하고 산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게 제 청춘이었어요. 제가 사랑받았던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이걸 버리면 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뭐야? 40년을 함께 산 나는 당신 인생에서 뭐였어? 당신은 제 인생이었어요. 거짓말. 당신 인생은 저 편지 속에 있었잖아. 영수 씨가 편지를 집어던졌습니다. 편지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태준이가 있었어요. 당신이랑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잠들기 전에도 문득문득 태준이가 떠올랐어요. 영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도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준이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도 태준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했어요. 그만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잔인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당신이 태준이처럼 대해줬으면 했어요. 다정한 말도 건네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신도 알았잖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자꾸 바라게 됐어요. 바보같이.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태준이는 이미 다른 사람 거라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태준이 생각을 안 했어요. 편지도 거의 안 꺼내봤어요. 그냥 살았어요. 당신과.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바람 피우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도 없었고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지.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결혼 초기에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사랑인가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했어요. 당신의 성실함을, 꾸준함을, 책임감을. 그게 사랑은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됐어요. 그걸로 충분했어? 아니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오늘 태준을 만났어. 순자가 깜짝 놀라 영수 씨를 봤습니다. 태준이를요? 응. 그 사람 아내가 죽었대. 3개월 전에. 그 사람도 당신처럼 살았대. 40년 동안 당신 생각하면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만나고 싶어 해. 내가 허락했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 여보.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사랑도 충성도 아무것도. 그냥 40년 산 것에 대한 예의만 지켜주면 돼. 영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따로 살게. 당신은 안방 쓰고 나는 여기서 잘게. 같이 얘기해요. 제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나가줘. 순자는 일어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 씨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눈이 충혈된 채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영수 씨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40년간 먹어온 메뉴.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네요. 편지. 다 읽으셨어요?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버렸어야 했는데. 왜 태준은 당신한테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 영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은 원래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당신한테 편지 한 번 써본 적 없어. 결혼하고 40년 동안.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아이들 낳았을 때도
한 번도 편지를 안 썼어. 괜찮았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잖아. 당신은 그걸 원했잖아. 태준처럼 다정한 말, 다정한 행동.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자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는지 몰랐어.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어다 주고 가족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 당신이 무슨 꿈을 꾸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착한 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사랑을 원했잖아. 태준처럼 뜨거운 사랑을. 영수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순자가 영수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수 씨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와서 동정하는 것처럼 굴지 마. 동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미안함? 죄책감? 영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영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은 어떤 삶을 꿈꿨을까? 아, 맞다.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랑?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습니다. 태주는 순자에게 편지를 썼고 다정한 말을 건넸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영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일 오전 공원에는 노인들만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에 김태준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요. 이영수. 아, 이영수 씨.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순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그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렸어요? 비겁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를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세요. 내가 허락합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없죠. 하지만 어차피 순자 마음속엔 당신이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막아봤자 의미 없어요. 영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40년 인생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누구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인사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김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영수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만나고 와도 돼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이잖아. 알아서 해. 영수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외출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꾸민 적이 없었는데. 순자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영수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할까요? 별로. 여보, 제발. 피곤해. 먼저 들어가서 쉴게. 영수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을 만났구나. 뭘 얘기했을까? 옛날 얘기? 아니면 앞으로 얘기? 설마 다시 만나자고 한 건 아니겠지? 질투심이 올라왔습니다. 66세에 느끼는 질투심이라니. 어이없었습니다. 밤 11시쯤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자요? 문 좀 열어줘요. 얘기할 게 있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만났어요. 알아. 40년 만이었어요. 그 사람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도 희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순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서로 쳐다만 봤어요. 그래서 태준이가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비겁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게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물었어요. 행복하게 살았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사람도 불행했대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의무감으로 살았대요.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 다 불행했던 거예요. 태준이도, 태준이 아내도, 저도, 당신도.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만나자고. 이제라도 남은 인생 함께 하자고. 영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태준이는 추억일 뿐이에요. 40년 전 그 청춘은 돌아오지 않아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잖아요. 영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나? 당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나? 사랑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한텐 의미 없었잖아. 내내 태준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태준이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했던 건 태준이가 아니라 그때의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25살 박순자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웃던, 첫사랑에 설레던, 미래를 꿈꾸던 그 여자예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애는 사라졌어요. 육아에 살림에 시부모 모시는데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바빠서 저 자신은 없어졌어요. 영수 씨는 처음으로 순자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나? 태준이 생각을 한 건 태준이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설렘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는 저는 그냥 아내였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어야 하는 사람. 나도 당신한테 그냥 남편이었잖아. 돈 벌어다 주는. 맞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역할일 뿐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이를 오늘 만나고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늙었고 저도 늙었고 그때 그 설렘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절한 거야? 네. 그리고 당신한테 돌아온 거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돌아와 봤자 뭐가 달라져? 나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당신을 특별하게 대해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뭘 다시 시작해? 원래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럼 이제라도 시작해요. 제대로. 순자의 눈에 간절함이 어렸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요. 40년을 살았지만 사실 우리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요. 영수 씨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여자. 하지만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뭘 원해? 영수 씨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당신이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어떻게? 가끔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 거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쉽진 않겠지만.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나도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66살이야.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그 편지들 다 버려. 태중 관련된 거 전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당장 버릴게요. 그리고 태준하고는 다시 연락하지 마. 네, 안 할게요. 약속해요. 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나는 다정한 말 하는 법도 모르고 표현하는 것도 서툴러.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순자가 영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이번엔 진짜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간 간직했던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 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종이 봉투에 넣었습니다. 정말 버릴 거야?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필요 없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하겠죠. 가끔은. 하지만 버려야 해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순자는 편지를 다 봉투에 넣고 오래된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찍은 사진, 남포동에서 찍은 사진, 젊은 김태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이것도 버릴 거야? 네. 순자는 사진들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태워요. 뭐? 당신이 함께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뒤편 공터로 갔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들이 타올랐습니다. 40년 전의 사랑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불타는 편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씨는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스킨십이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순자가 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태준이와의 추억도 그 시절 제 청춘도. 불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쟤만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하고 새로운 추억 만들고 싶어요.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66살의 새로운 추억이라니. 웃음이다. 우습지 않아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그래. 한 10년? 20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대로 사는 10년이 의미 없이 사는 40년보다 나으니까.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 데이트 같은 거요? 데이트? 이 나이에? 왜요? 늙으면 데이트 못해요? 순자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디로 가는데? 글쎄요. 당신이 정해봐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산 가볼까?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산요? 왜요? 당신 고향이잖아. 40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안 가봤네. 해운대도 가보고 광안리도 가보고. 당신이 젊었을 때 다녔던 곳들. 같이 가보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응. 당신 과거를 알고 싶어. 내가 몰랐던 당신을. 순자는 영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어색했지만 순자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서툴게 순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당신한테 무심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6세와 64세의 늦은 포옹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수 씨와 순자는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뭘 그렇게 봐?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요. 대학 다닐 때 방학이면 기차 타고 서울 갔었거든요. 서울에는 왜? 친구들 만나러요. 그때는 서울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때 태준이도 만났어?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태준 얘기를 해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네, 가끔요. 몰래. 부모님은 정말 몰랐어? 나중에는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결혼시키려 하셨던 것 같고요.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요? 결혼 전에 좋아한 사람 없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진짜요? 응. 나는 그저 일만 했어. 대학 때도 알바하고 졸업하고는 회사 일만 했고. 영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운지도 몰랐어. 바빴으니까. 영수 씨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도 그랬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냥 돈 잘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남편 역할만 하려고 했지 당신의 남자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어. 순자는 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 네.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KTX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호텔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순자는 40년 만에 찾은 이곳에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태준이를 처음 만났어요. 순자가 백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배구 코트 있죠? 저기서 친구들이랑 배구하고 있었는데 공이 옆으로 굴러갔어요. 영수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공을 주워줬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참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생겼어?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냥 늙은 남자예요. 당신처럼. 순자가 웃었습니다. 야, 나도 늙었다는 거 알아? 나도 늙었어요. 우리 다 늙었어요. 두 사람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순자가 불렀습니다. 왜? 사랑이 뭘까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태준이랑 있을 때 느낀 그 설렘이 사랑인가 했는데 그건 그냥 젊음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40년을 살면서 느낀 이 안정감, 이게 사랑일까요? 글쎄,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은데. 그럼 뭐죠? 동반자? 가족?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동반자였어요. 40년 동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진 않죠. 하지만 충분하진 않았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연인이 되고 싶었어요. 당신과 설레고 두근거리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영수 씨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 66살 노인네가? 순자가 웃었습니다. 해봐요.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영수 씨는 어색하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늙은 부부의 늦은 데이트였습니다. 여보. 왜? 사랑해요. 순자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못한 말이에요. 순자가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냥 젊음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당신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아준 당신. 묵묵히 곁을 지켜준 당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영수 씨는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수 씨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두 사람은 백사장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늙은 부부의 애정 표현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고 돌아온 두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에게 잘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수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물어봤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뉴스에 나온 이야기, 자식들 근황.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나 편지 써볼게. 순자가 놀라 영수 씨를 봤습니다. 편지요? 응. 태준이는 당신한테 편지를 많이 썼잖아. 나도 해보고 싶어. 무슨 내용으로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들. 40년 동안 못한 말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며칠 뒤 영수 씨는 순자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설픈 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에게 66년을 살면서 편지를 써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서투르지만 마음만 받아줘.
40년 동안 미안했어.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그저 일만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더라.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던 거지. 다정한 말, 따뜻한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나는 서툴지만 노력할게.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게. 사랑의 순자. 영수. 편지를 읽고 순자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편지 평생 간직할게요. 태준 편지처럼? 영수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태준이 편지는 태웠잖아요. 이 편지는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 거예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네. 부끄러워하지 마요. 이게 당신의 진심이잖아요. 순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한테 편지 쓸게요. 뭐? 우리 매주 편지 써요.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 다 하는. 계속. 오전 924. 거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늙은 부부의 연애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